만약 여러분이 수성에 착륙한다면 제일 먼저 눈치채게 되는 것은 태양과의 가까운 거리일 거예요. 수성은 큰 불덩어리 태양에 가장 가깝고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하지만 가장 뜨거운 행성은 아닙니다. 금성이 더 뜨거워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365일이 걸리고 수성은 3개월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88일이죠. 낮에는 기온이 무려 섭씨 425도에 달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도달하지 못하는 행성의 반대편은 온도가 섭씨 영하 180도까지 떨어집니다. 수성의 대기는 사막처럼 밤이 되면 열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사막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습기도 없고 구름이나 비도 없습니다. 만약 수성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갈 수 있고 항상 타는 듯한 더위와 얼어붙은 주위 사이에 머문다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산소는 수성 대기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숨을 참을 수 있는 동안만 살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플라즈마 토네이도를 만드는 태양풍이 있는 자기장도 있습니다. 금성은 거의 540도까지 가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은 지구와 정말 비슷해요. 산으로 산책을 가거나 조깅도 할 수 있지만 이 온도는 여러분을 즉시 녹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깅은 포기하세요. 금성의 극심한 압력은 여러분을 깡통처럼 짓눌러버릴 겁니다. 지구상에서 1km 물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금성에서는 몇 초밖에 못 버티게 될 거예요. 이 붉은 행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곳으로 에베레스트 산보다 약 3배 더 높습니다. 게다가 그건 화산입니다. 붉은 행성이라고 불리지만 화성은 사실 매우 춥습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데 2년이 채 안 걸리는데 정확히 말하면 687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구와 거의 비슷하게 하루에 25시간이 있어요. 화성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지만 호흡은 불가능합니다. 화성에는 행성 전체를 덮는 많은 먼지 폭풍과 이산화탄소로 덮인 극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진 않겠지만 따뜻하게 지내려면 두꺼운 옷이 필요할 거예요. 숨을 참을 수 있는 한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멋진 경치를 보게 될 겁니다. 태양계의 가장 큰 행성은 거대한 목성입니다. 만약 목성이 농구공 크기라면 지구는 포도 하나를 크기에 비교할 수 있어요. 죽을 중심으로 자전하는데 10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는 지구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죠. 목성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는 300년 이상 지속된 허리케인 같은 폭풍이 있는 지역인 대적점입니다. 그리고 대적점의 면적은 지구의 2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태양 주위를 완전히 돌기 위해 약 12년 또는 4307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목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훨씬 강합니다. 산소 부족과 여러분을 영원히 공중에 매달리게 할 수 있는 바람 외에도 엄청난 압력이 여러분을 짓눌러버릴 거예요. 목성 방문은 몇 초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병왕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전 행성으로 현재는 외성으로 분리됩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추운 곳 중 하나로 기온이 섭씨 영하 200도에 이릅니다. 재킷을 꼭 챙겨오세요. 아님 여러 개요. 메탄 얼음은 3000m 이상으로 치솟은 산들을 덮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태양을 공전하는데 248년이 걸립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자전을 하고 있어요.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자전하는데 지구 시간으로 6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은 공기가 호흡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주변에 떠다니는 메탄 이외에도 질소가 꽤 흔합니다. 중력이 약해서 얼음처럼 얼기 전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숨을 참아야 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겨우 몇 초밖에 못 버틸 거예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행성은 해왕성입니다. 중심핵은 지구와 비슷합니다. 해왕성 주변엔 14개의 달이 있습니다. 지구에 비해 하루가 조금 짧아요. 하루에 17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명왕성과 비슷하게 태양 주위를 도는데 150년 이상 걸립니다. 해왕성은 또한 수소 헬륨 대기 속 메탄에 의해 붉은 빛이 흡수되기 때문에 푸른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없는 것 말고도 그 압력이 목성에서처럼 여러분을 짓눌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서 몇 초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두 번째로 큰 행성은 다름 아닌 토성이며 그 주위에 고리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토성의 고리는 회전하는 큰 바위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작은 조약돌에서 버스 크기의 물체까지 온갖 크기의 얼음 입자와 바위로 이루어진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리는 토성 주위의 중력 때문에 그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토성에서의 하루는
11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대기 상층부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토성에도 목성처럼 많은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은 행성 깊은 곳으로 극심한 압력에 짓눌릴 거예요. 여기서도 몇 초 이상은 못 버텨요. 타이탄은 토성에서 가장 큰 위성이고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현존하는 어떤 행성이나 달에 비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추운 날씨 다른 행성과 위성에는 우리 반려동물들이 그곳에서 진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중력을 예로 들어볼게요. 더 크거나 밀도가 높은 행성에서 중력은 더 셀 거고, 이것은 생명체가 더 키가 작고 튼튼하고 아마도 구조적 지지를 위해 여러 개의 팔다리를 가지도록 진화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력이 약한 가벼운 행성에서 생명체는 더 쉽게 뛰고 솟아오르고 미끄러질 수 있도록 더 가볍고 더 키가 큰 체형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4번째 행성이에요. 먼지가 많고 추운 사막의 세계죠. 화성은 또한 역동적인 행성으로 계절, 극지방의 만년설, 협곡, 사화산이 있고 과거에 훨씬 더 활동적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낮고 태양으로부터 더 멀기 때문에 햇빛을 덜 받게 됩니다. 화성에는 또한 얇은 대기 때문에 보호 자기장이 없어서 모든 것이 방사선에 노출돼요. 때때로 강한 바람이 화성 전체를 휩쓰는 먼지 폭풍을 일으키고 먼지가 가라앉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화성에서 여러분의 반려견은 아마도 더 낮은 중력을 보완하기 위해 더 크고 튼튼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멀리 있는 태양을 더 잘 인식하기 위해서 더 큰 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방사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는 멜라닌에서 카로티노이드로 색소를 바꿔야 할 겁니다. 그건 당근, 토마토, 오렌지의 색깔을 내는 색소예요. 그래서 개는 아마도 오렌지색 피부를 가지게 될 거예요. 화성은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고양이는 아마도 더 가볍고 점프를 더 많이 하며 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다리도 더 길어질 겁니다. 목성은 가스거성이라고 불려요. 이 행성은 두꺼운 빨간색, 갈색, 노란색, 그리고 하얀색 구름으로 덮여 있어요. 구름은 목성이 줄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목성 표면에서 사는 건 사실 어려울 거예요. 실제 표면이 없으니까요. 행성은 전적으로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상에 떠있는 거대한 구름 덩어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 그 구름의 대기를 뚫고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더 밀도가 높아져서 기체는 결국 액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목성의 한 층은 물이 아닌 수소로 이루어진 바다입니다. 높은 기압, 극한의 온도, 그리고 유동적인 환경이므로 더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거의 같은 조건에서 살고 있는 심해 거주 생명체들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양이와 개는 목성의 방사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껍데기를 가진 큰 등각류일 거예요. 이웃 가스 행성과 같이 또 하나의 가스 행성인 토성은 단단한 땅이 없고 강력한 바람이 부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입니다. 목성처럼 내부는 더 조밀하기는 하지만 그 중심핵은 훨씬 더 작습니다. 토성의 상징적인 고리는 무수한 얼음 입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그 위에 살 수 없어요. 토성의 부피는 지구 760개보다 크고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무거운 행성으로 지구 질량의 약 95배입니다. 토성의 평균 밀도는 물보다 낮기 때문에 이 거대 행성은 욕조에 뜰 수도 있어요. 만약 적당한 크기의 욕조를 구할 수 있다면요? 토성의 짙은 안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파리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는 아마도 몸을 위로 추진하기 위해 우산 모양의 몸체를 가지고 있고 뼈대가 없어서 압력에 짓눌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해파리 같은 촉수로 이동할 거예요. 수성에서의 삶은 고달파요. 이 작은 행성은 태양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곳에서 햇빛은 지구보다 7배나 더 강력합니다. 어떤 자외선 차단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수성은 지구의 5분의 2 크기이며 화성과 비슷한 중력을 가지고 있고 지구 중력의 약 38%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수성에서 3배 더 높게 점프할 수 있고 무거운 물체를 드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해요. 수성의 기온은 낮에는 무려 430도, 밤에는 영하 180도입니다.
유성우와 지진도 끊임없이 발생해요. 게다가 대기가 매우 희박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없어요. 살과 뼈는 이런 심각한 조건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티타늄과 같은 내화 금속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호흡기가 필요 없어서 그 예쁜 금속 얼굴에는 코가 없겠죠. 그리고 눈은 아마도 두꺼운 선글라스처럼 보여서 태양의 노출로부터 눈을 보호할 거예요. 수성보다 살기 힘든 곳이 있다면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두 번째 행성이고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금성은 태양과 달 다음으로 하늘에서 가장 밝은 물체이며 때때로 아침이나 저녁 하늘에서 밝은 별처럼 보입니다. 이곳의 기온은 무려 471도이고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온실 효과를 냅니다. 표면은 건조하고 화산 폭발, 허리케인 바람, 그리고 번개와 같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금성의 압력은 마치 물속 1.6km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통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반려동물이 금성에 사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혐기성 박테리아예요. 금성은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심지어 금속도 먹어치우기 때문에 인간 우주선을 빠르게 해치울 거예요. 그리고 금성의 대기는 인화수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소로 호흡하는 모든 것에 유독하지만 미생물에게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어둡고 강한 바람에 시달리는 천왕성과 해왕성은 대부분 메탄, 물, 암모니아와 같은 차가운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탄은 천왕성을 파란색으로 만들고 천왕성은 희미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해왕성은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기 때문에 어둡고 차갑고 바람이 매우 붑니다. 그것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보다 30배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요. 둘 다 단단한 표면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의 대기는 천천히 행성의 중심부 주변의 물로 합쳐집니다. 게다가 해왕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강하고 모든 것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중력 때문에 여러분의 개는 더 키가 작고 고양이는 더 뚱뚱하고 근육질 몸의 추위에 대비한 안녕하세요. 우주 직업 소개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여러 부서가 있어요. 은하관 직업, 은하수 내부 관리, 태양계 암석 혹은 가스, 그리고 작은 부서들도 많아요. 지구의 9to5 일상에 지치셨나요? 걱정 마세요. 새로 생긴 자리에 여러분 자격이 되는지 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 화성의 소행성 광부네요. 알다시피 소행성은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고 있던 시기의 잔재들 같은 거예요. 우리 과학자들은 그게 행성의 충돌과 파괴의 잔해라고 믿고 있어요. 수만 개의 소행성들이 우리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대부분이 목성과 화성 궤도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에 화성이 완벽한 곳이죠. 그 소행성 내부에는 많은 게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마그네슘, 철, 니켈로 만들어졌죠. 심지어 그중 일부는 산소, 금, 물, 그리고 백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 산업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음식은 물론 필요한 건 다 있는 정거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히 설계된 우주선을 타요. 화성에서 시작해서 소행성에 착륙해 채굴을 시작하죠. 기계는 가볍고 태양열로 작동하기 때문에 연료가 덜 필요해요. 가끔 로봇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 사람을 보내기도 하죠. 로봇은 음식이나 다른 공급품이 필요치 않아요. 반면 인간만큼 정확하지 않죠. 여러분은 지구의 광부들이 쓰는 비슷한 기술을 사용해요. 기본적으로 소행성에서 물질을 긁어내야 해요. 대부분의 광석이 날아가 버릴 수 있어서 그걸 모으기 위해선 큰 덮개가 필요할 거예요. 소행성의 중력이 지구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표면에 고정해 있기 위해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이지 않고도 돌아다닐 수 있죠. 일단 한 소행성을 끝내고 물질이 지구로 보내지면 다음 소행성으로 가게 돼요. 운동 잘하세요? 화성에 스키 강사 모집 광고가 있네요. 화성은 지구처럼 사계절이 있고 그곳의 1년은 거의 2배나 길기 때문에 겨울이 6개월 정도 지속돼요.
그곳의 눈은 얼린 물 대신 얼린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르지만 걱정 마세요. 과학자들이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었거든요. 눈싸움은 별로 재미없어요. 적은 양의 냉동된 이산화탄소와 약간의 얼음물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거기서 스노우보드, 썰매, 그리고 스키 타는 것은 정말 멋져요. 말 그대로 정말 표면이 거의 얼어 있어요. 눈은 우리 지구만큼 두껍지는 않지만 표면이 엄청 미끄러워서 재미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6개월간 거기서 일할 거예요. 하지만 돈을 더 벌 계획이라면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로 보내줄게요. 유로파는 엄청 추워요. 이곳의 표면은 대부분 단단한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못 본 지하 바다가 있는데 우리 잠수부 팀이 3개월 후에 그곳에 갈 거예요. 혹시 관심이 있으면 자리가 비어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들리는 바론 그 바다엔 지구보다 2배나 더 많은 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과학자 팀은 아직도 이곳이 태양계에서 지구와 같은 도시를 건설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라고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스키 강사로 있을 수 있어요. 표면이 얼음으로 되어 있어서 스키 탈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만들었어요. 마음에 들 겁니다. 유로파에는 많은 언덕과 돔이 있어요. 어떤 산등성이는 폭이 9km나 되니까 아드레날린을 좀 뿜고 싶다면 최적이죠. 유로파에는 대기가 거의 또는 아예 없기 때문에 우주복은 태양에서 오는 복사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좋아요. 다음은 금성의 우주택시 운전사예요. 아주 엄청나게 덥지만 관광객들은 그곳에 가는 걸 좋아하죠. 이곳은 수성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더 뜨거워요. 문제는 그곳의 대기가 열을 가두는 담요 같다는 거죠. 이 행성은 타는 듯이 더워서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어요. 회사는 여러분에게 하늘을 나는 작은 우주선 같은 자동차를 제공해 줄 거예요. 대기가 매우 조밀하고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운전을 꽤 잘해야 할 거예요. 속도가 종종 시속 350km를 넘죠? 그리고 구름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어요. 바람이 구름을 항상 움직이고 있어서 앞을 볼 수 없으니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게다가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이 많은 행성이에요. 표면의 많은 부분이 화산 퇴적물로 덮여 있어서 착륙이 어렵고 안전하게 착륙할 곳도 찾기 힘들어요. 이 일을 수락한다면 팁을 알려줄게요. 공중에 있는 게 나아요. 경치가 정말 멋지거든요. 화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우주 화산학자 팀에 합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보조로요. 하지만 나중에는 은하관 팀의 더 나은 자리에 갈 수 있을지 볼 거예요. 지금은 우리 태양계에 머물 수 있어요. 우리는 화성, 금성, 명왕성, 그리고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 활화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증거가 없어요. 이걸 상상해 보세요.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은 우주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해요. 하지만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대신 여러분은 중력 시뮬레이터를 열어요. 그건 각 물체가 다른 행성에서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 금속 삽을 가져가야 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여행 일정에 따르면 길고 긴 여행이 될 거예요.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심지어 몇몇 위성도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우주 물체들의 중력 차이 때문에 여러분이 가져갈 물건들 중에 일부가 얼마나 유용할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기본부터 시작할게요. 타파웨어요. 다른 우주 여행객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지구인들은 가는 곳마다 타파웨어를 갖고 다녀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걸 들고 다닌다면 예를 들어 수성에서 그러면 아마 대기로 날아갈 거예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 용기는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수성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2.5배 더 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소풍을 가기 위해 우주선에 가져가기 전에 플라스틱 용기를 가득 채워야 할 거예요. 만약 타파웨어 용기의 무게가 지구상에서 약 226g이 나간다면 수성에선 그것의 4분의 1만큼만 나갈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나나 몇 개, 미니 당근 한 줌, 그리고 수박 2개를 넣어두면 우주선에 운반하는 게 안전할 거예요.
그냥 표준 크기의 용기에 다 넣기 좀 어려울 뿐이죠. 하지만 잠시만요. 그렇게 하기 전에 수성의 대기 온도가 섭씨 426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 뜻은 모든 플라스틱 용기가 공기와 접촉하는 즉시 바로 녹아버린다는 걸 의미해요. 음식도 다 태울 거예요. 아마 티타늄 용기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면 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주 기내식을 고수하세요. 이제 금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 금성. 금성에 똑같은 빈 용기를 가져간다면 지구에서와 비슷하게 될 거예요. 이건 금성이 우리 지구의 쌍둥이라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둘은 공통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 크기와 질량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중력에 대해 얘기하자면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질량이 크고 밀도가 클수록 중력은 강해진다. 금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 10%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용기를 비우거나 가득 채워서 우주선을 떠나 금성의 표면에서 아름답고 경치 좋은 점심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복을 벗지 않고 먹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금성의 대기는 여러분의 코와 목을 자극하고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황산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면 더 심각할 거예요. 훨씬 더 말이에요. 이제 포보스 밖에서는 너무 가벼운 걸 들고 가는 건 잊어버리세요.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그리스 섬이 아니에요. 그리스 요거트도 아니에요. 멋진 이름이긴 하지만요. 사실 화성의 위성 중 하나예요. 여기서는 심지어 우주선도 지면에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만약 그게 스쿨버스만큼 무게가 나간다면 보통 체격의 누구든 한 손으로 집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보스에서는 지구의 주민들이 중력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위를 뛰어다닐 때는 아주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의 도약으로 우주 공간으로 바로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보이죠? 우주선에 탑승하신 승객 여러분, 팔과 다리를 항상 차량 안에 집어넣으세요. 목성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스상 거대 혹성이죠. 끝없는 폭풍이 대기권에서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어요. 게다가 거기에는 단단한 표면이 없는데 그 뜻은 이 행성에 착륙할 수 없다는 거죠. 창밖을 보면 거대한 구름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의 실험 목적이라면 괜찮을 거예요. 우주여행의 실증을 느낄 때를 대비해서 갖고 온 야구공을 공중으로 던져보세요. 그리고 공이 표면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보세요. 만약 지구에서 공이 초속 9.8km의 속도로 떨어졌다면 목성에서는 같은 공이 그것보다 2.5배 더 빠른 속도로 땅에 부딪힐 거예요. 그건 목성이 지구보다 10배 이상 크고 우리의 푸른 행성보다 약 300배 더 무겁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주선을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로 조금만 옆으로 이동시킨다면 상황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유로파의 공중에 야구공을 던진다는 건 그걸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거기에는 중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이는 야구공뿐만 아니라 성인도 금방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반면 만약 여러분이 유로파의 중력장을 탐험하기 위해 우주선에서 나오기로 했다면 우주선을 직접 들어 올려보는 건 어때요? 유로파에서는